이 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양측의 이 네거티브 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문제가 이 두 후보와 관련해서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우선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를 향한 내곡동 투기 의혹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을 세 번째 바꾸고 있습니다. MB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흑색 선전, 근거 없는 모함, 이런 걸로 승부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에 처가 땅이었던 내곡동 땅 일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됐다.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개발이 된 거 몰랐다라고 지금까지 해명한 부분, 이걸 왜 몰랐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질은 뭐 미공개 정보나 아니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무슨 특혜나 이익을 얻은 게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알아보면 지금 처의 조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선대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서울 지역에 세거하던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받은 땅이라니까 갑자기 막 산 땅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건이 나왔는데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에 최초 계획 때부터 이 내곡동 땅이 계획 범위 안에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007년 3월 22일에 중도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에서 심의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어요. 네. 그 뒤에 이게 뭐 이제 SH법이 생기고 정부가 바뀌고 이런 행정 절차, 환경부랑 협의하고 이런 데 시간이 걸렸던 거지. 최종 계획 중도위 안건 의결도 2007년에 됐고 최초 2004년부터 포함돼 있으니까 네. 이 지위를 이용해서 뭘 한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오세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010년 선거 때도 한명숙 전 총리랑 선거 때도 이게 나왔는데 그때는 별 이슈가 안 되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도 아무 말 없고 문재인 정부 때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게 나오니까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후보 등록할 때 이제 그 전에 선거에도 이게 등록 다 됐었는데 왜 몰랐다고 하느냐. 근데 이 부분이 포함됐다는 걸 몰랐다 이러니까 네. 말 바꾸기 논란이 있는데 뭐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냐 여부인데 이를 두고 오세훈 후보는요 지난 16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를 했거나 하게 되면 관여했던 그 지시를 받았던 혹은 제가 어떤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것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은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선 후보도 역시 부동산 관련해서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가 논란이 된 건데 박영선 후보는 지난 2월에 이 아파트를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왜 그 전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전에 처분을 해야지 왜 출마하고 난 다음에 처분을 했냐? 지금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요, 이 부동산 문제는 네.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부동산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네. 그 다음에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제기되는 부동산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아니, 재산이 있어서 동경에 부동산을 소유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단순히 서로 흠집 내기용 네거티브에 그렇죠. 불과한 건가요? 다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네. 과거에 민주당이 지금 이제 구 새누리당인가요? 여기를 상대로 해서 토착 왜구라고 비난을 했던 네. 그런 그때의 어떤 감정적 정서적인 비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측 지지자들이 그걸 이제 그 프레임으로 다시 받아치다 보니까 저런 비난이 생긴 건데 어쨌든 지금 양측의 부동산에 관한 서로 비난이나 논쟁은 아무 문제도 없고 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는 것을 그냥 비난 공방전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유권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데요. 네거티브는 조금 자제하시고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야당에서는
이 박영선 후보의 아파트가 거주용이 아니라 투자용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 남편이 일본에서 5년간 거주하다가 한국에 지사가 생기면서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임대를 준 기간이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과 도쿄의 그 일을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쿄에서 절반, 한국에서 절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또 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뭐 선거가 마지막에 지금 다가올수록 각 캠프에서는 일단 뭐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원하다 보니까 이 어제 우리 진행할 때 다른 패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양측의 네거티브가 불을 뿜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글쎄요. 유권자들은 그런 네거티브한 모습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 주제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